떨어져 있는 주식을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될 것인가? 난 버틸 수 있는 시기가 지났어. 손절해야 될 것인가? 혹은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안녕하세요. 세류TV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정말 바닥이 맞냐? 지하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과연 이렇게 저희가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 있을 때 단순히 기다리는 게 맞는지, 혹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택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주가의 가치가 떨어질 때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사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의 지분이 자녀들에게 증여가 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소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내야 되는 증여세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내야 되는 증여세, 어느 부분이 더 적을까요? 하락할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배구조를 가져가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국 이 지분을 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소유함으로써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높을 때보다는 하락할 때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는 지배구조를 견고히 가져가면서 세금은 더 적게 내는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코로나부터 경제 위기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에서 이러한 지배구조 변경들을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대기업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에요.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실제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죠.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실제 거래되는 시가가 정해져 있죠. 반면에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으로 저희가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면 실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손익을 기반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저희가 증여를 하게 되면 더 적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미국의 주식을 샀는데, 혹은 한국의 주식을 샀는데 너무 떨어지고 있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흔히들 많이 하는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매달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큰 금액을 사놓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물렸다라는 표현을 하죠. 네, 고점에 사셔서 지금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떨어져 있는 주식을 저희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난 버틸 수 있는 시기가 지났어. 손절해야 될 것인가? 아픈 손가락을 그냥 이제 버려야 되나? 혹은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내가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모님께서 1,000만 원의 주식을 테슬라를 산 거예요. 근데 이게 3,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갑자기 이게 2,0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는 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내 돈 원래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됐네 라고 되게 뭐라고 할까요? 불행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원금은 1,000만 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된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는 테슬라 주식이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는, 내가 직접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3,000만 원이 다시 되면 그때 팔아야지. 두 번째는 이 부분을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팔게 하면 세금이 조금 절세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같은 경우 저희가 실제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3,000만 원이 되었을 때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을 거래를 하시게 되면 실제 저희가 양도 차익 3,000만 원에서 실제 저희가 산 금액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실제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보면 385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가 자녀한테 2,000만 원이 되었을 때 증여를 한 후 이 주식이 3,000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 저희가 양도를 하게 되었을 때의 세금을 비워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미성년일 경우로 가정을 하게 되면 2,000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차이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면 165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85만 원과 165만 원, 실제 2배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꼭 테슬라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점점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하시는 부분도 꼭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이 회사는 가능성이 없어, 근데 이거 세금 적다니까 내가 이거 자녀한테 줘야지 라는 선택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감없이 손절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이 허리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이게 바닥까지 떨어지면 정말 복구가 힘듭니다.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이 회사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더욱더 많은 선택지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되고 실제 내야 되는 세금도 절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올라가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떨어졌을 때도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떨어졌을 때 단순히 저희가 손절을 하거나 나중에 올라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내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꼭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